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청년 세대가 겪는 가장 아픈 청년 문제, 첫 번째 바로 주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2030 세대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고 삶을 안착시키는 뿌리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월세와 전세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서울의 청년 가구 중 상당수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주거비 과부담 상태입니다. 이 무게가 결국 결혼과 출산이라는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주거 사다리의 실종입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해 저축하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고 내 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다리가 끊겼습니다. 보증금은 너무 높고 매달 나가는 월세는 저축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계약직 청년들에게 월세는 생활비까지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 공간의 부족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자산 형성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뼈아픈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거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해결 과제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양적 확충입니다. 단순히 공급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 인근 교통요지에 청년 맞춤형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둘째, 주거비 금융 지원의 실효성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보증금 대출 이자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청년 주거 안심 금융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거 공유 모델의 활성화입니다. 도심 내 유휴 공간을 청년 커뮤니티 주거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주거비 절감과 동시에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집은 청년이 무너지는 이유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출산율. 이제는 단순히 통계 수치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의 출산율은 0.6명대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이제 무의미합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곧 경제적 파산이자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는 길임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은 불안하고 육아는 경력의 무덤이라 불리는 이 잔혹한 환경에서 0.6명이라는 수치는 청년들의 필사적인 생존 외침입니다. 청년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회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계약직이 만연한 고용시장에서 내년의 수입조차 장담할 수 없는 청년에게 1년 뒤에 교육비와 양육비를 떠올리는 것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 그들은 매번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일터에서 밀려나고 복귀조차 불투명한 사회 시스템이 0.6명이라는 극단적인 저출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는 단기 처방을 버려야 합니다. 해결 과제 첫째, 고용 형태와 무관한 출산 육아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계약직도 비정규직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국가가 기업을 강력히 제재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일하는 방식의 혁명입니다. 육아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기업과 국가의 성패가 걸린 공동의 과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를 선택사항이 아닌 기업의 표준으로 삼아 일과 육아의 공존이 가능한 환경을 강제해야 합니다. 0.6명이라는 숫자는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지금 이 순간 멈추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 세 번째, 대한민국 부모들의 대화 주제는 언제나 사교육입니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2030 부모들의 가계부를 보면 부부의 생활비보다 자녀 한 명을 위한 사교육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이를 위해 부모가 굶고 자신의 삶을 지우는 이 기형적인 구조. 대한민국 부모들은 아이의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현재를
아이의 교육비와 맞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비 지출이 아닙니다. 자녀가 남들만큼 살기 위해 부모가 자신의 노후와 기본적인 삶의 질을 포기하는 강제된 희생입니다. 생활비는 줄이고 사교육비는 늘리는 이 기형적인 경제 구조는 부모에게는 빈곤의 대물림을, 아이에게는 입시 감옥을 선사합니다. 부모는 경제적 고갈로 병들고 아이는 창의성을 잃은 채 정답 찾기 경쟁으로 내몰립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부모의 삶은 사라지고 오직 자녀의 학업 성적만이 가족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비극적인 풍경입니다. 사교육비의 굴레를 깨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해결 과제 첫째,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교육의 질을 혁신해야 합니다. 학교가 아이의 재능을 키워주는 실질적인 배움터가 되어야 사교육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둘째, 입시가 유일한 성공의 척도인 사회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기술,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대우받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부모의 삶과 아이의 성장이 분리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교육비가 아닌 가족의 시간을 즐기는 문화와 국가 지원 돌봄 시스템이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라면 누구도 그 길을 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교육비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부모의 삶을 띄워주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방향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과 부의 성장을 응원하는 신세계 라이프 디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